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많은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아마 여러 가지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참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적게 오면 초음파 편지원 코스가 더 충실해지니까 참석하신 분은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지난번하고 포맷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김창수 선생님이 이 담도 췌장 초음파 스캔법하고 강의를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여기에 준비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스캔법을 여기에 빔으로 쏴가지고 보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모더레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고 또 김창수 선생님한테 스캔법을 또 한번 보이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서 11시 15분까지는 휴식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고 11시 15분부터 12시 반까지는 우리가 두 조로 나눠가 편집 코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9월달 한 달에 걸쳐가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강의 자료가 이랬습니다. 김일봉 초음파 교실인데 안에 보시면 아주 제가 스캔법이라든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1장부터 10강까지 있습니다. 10강에서 복부 전 영역하고 갑상선 경동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스캔을 해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PPT 만들어가 오늘 선생님한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쪽지에다가 선생님 주소, 메일 적어주시면 제가 이걸 메일로 월요일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료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이국에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불법 복제 환영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복제하시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친구나 다른 분 주실 때 공짜로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짜로 주면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줄 때는 반드시 스타벅스 커피라든지 점심을 얻어먹는다든지 술을 얻어먹는다든지 이렇게 술 한 잔 받아 먹고 대신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주면 전부 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진료실에 컴퓨터에다가 저장해가 한 장 쓸 때 클릭해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곧 10월부터 산전 초음파가 보험이 되고 내년에는 하반기부터 복부 초음파 전면 보험하시도록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의학도 앞으로는 빅크라우드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우리가 진료 행위가 저장이 되고 이것이 이제 빅크라우드에 저장될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진료의 행위의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영상으로 저장되는 시대로 접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음파라든지 CT, MRI를 모르시면 앞으로는 의사로서 존재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초음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초음파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뭐냐면 11월 달에 개업하시는데 초음파를 좀 배울 수 없겠냐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초음파를 좀 해보시냐 하게 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11월 달에 초음파를 개업하는데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초음파를 한 달 만에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초음파는 적어도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 기초를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은 미리 앞으로 장래를 대비해서 초음파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 남과 다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남보다 뛰어난 진로 능력을 가질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우리 김창수 선생님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수 선생님 강의하는 이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올리니까 선생님들이 강의 끝나시고 또 유튜브를 보시고 복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창수 선생님 본인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하십시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인장님과 김창수입니다. 그 일요일 날 뭐 다른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려고 오신 선생님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인공 선생님 그리고 알피니언 관계자분들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반도 체장의 기본 스캔법 및 진단 포인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반기 때 이걸 해보니까 사실 기본 스캔하고 사실 단기 쪽은 또 깊게 들어가니까 또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본 스캔도 핸즈온을 굉장히 더 오래 하길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용을 더 많이 넣었어도 좀 실제 내용을 많이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사회 붙여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핸즈온하고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차근차근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H 포인트 하고. 예, 오늘 제목은 사실 담도 시장 초음파지만은 GB 또안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지난번 시간에 GB는 보시겠지만 간단하게 GB의 아나토미 그냥 간단한 스케프만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B는 이제 GB 포사, 그러니까 라이트 미드웨이 라이트 로브가 레프트 로브의 중간 부위 메인 로바 피셔에서 피시하는 GB 포사에 위치하고요. 크게 펀더스 바디 넥으로 나뉘는데 중간에 인컨디블룸과 시스트로에서 GB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크기는 10×5cm인데 옹북 시에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한 3, 4cm 정도 간경이 그래서 우리가 GB가 디스펜스 됐다고 얘기를 할 때 보통 한 5cm 이상 넘으면 디스펜스 됐다고 얘기하고 사실 길이는 조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간경으로 그런 GB 크기를 얘기하고 두께는 3mm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옹북 시에 식후에는 7mm까지 두꺼워지기 그래서 배의 구성은 점막층, 근척, 장막층인데 핵심적으로 점막근판 점막근판이 좋습니다. 그래서 튜머라든지 점파도 잘 되고요. RNAS, 로키탄스, 사이너스라는 또잘 생성되는 것이 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B의 이제 로케이션은 라이트 리버를 스캔하시다가 포탈 메인의 레프트 포탈을 만나는 지점에서 메인 로바 피시 찾아서 이쪽으로 쭉 이쪽으로 슬라이딩하면서 필팅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GB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뭐 약간 표준 체형이나 오베스한 분들은 바로 GB 쪽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카데미에 보이는 분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친한 마른 분들은 이쪽으로 굉장히 쳐져 있는 여부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 쪽으로 아무리 스캔해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콘제니탈 게네시스나 이런 다른 동반 질환들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해서 찾아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연습을 물론 지난번에 하셨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GB의 위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B는 뭐 4가지 기본 스캔법이 있는데 제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흔히 쓰는 게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과 서브코스탈 스캔이 있습니다.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은 여기 이 방향처럼 인터코스탈로 립 사이에서 보기도 하고 립 인스피레이션에서 서브코스탈 마진 쪽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단점은 펀더스 쪽이 요대련매 가스 때문에 잘 안 보시지만은 넥 쪽에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넥 쪽에 스톤이나 다른 걸 같이 그리고 또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브 포스탈 스캔에서는 이제 S라든지 오데스 한데 서브 스캔은 찾기 힘든데 옆에 인터포스탈 스캔이나 레프트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은 이렇게 넥중이 관찰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브 포스탈 스캔인데요. 이렇게 서브 포스탈 마진 쪽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집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푼두스 쪽 관찰이 좋습니다. 그래서 푼두스 쪽에 우리 비행 갭이라든지 뭐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캔서 같은 경우 합니다.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슬라이드 안 넣었지만 메인 강의 제목이 아니라서 이거를 이제 뭐 트렌드 스캔도 있고 롱테일 스캔도 있습니다만 이 두 스캔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GB는 GB를 보통 원래 그쪽이 뭐 여러 가지 악티브 인도비레이션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누워서도 관찰하시고 슈파인에서 관찰하시고 레프트에서 관찰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 주제로 넘어와서 발드트에 대해서 먼저 아나토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는 평균 길이가 정도 되고요. 평균 한 8cm, 슈프라듀오데날, 레트로듀오데날, 판크레아틱, 인트라뮤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헤파티더트가 모여서 커먼 헤파티더트가 형성되고요. 이게 그 GB의 CT드 합쳐져서 CBD로 형성되어서 판크레아스 통과해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요 CT드트는 보통 초음파에서 그 관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요 부위는 구분이 안 돼서 그래서 통틀어서 헤파티더트 CB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노멀 바이덕트의 다이멘션을 살펴보면요,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는 프라시멜이 보통 5mm, 디스탈이 약간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인터널 판크레아틱 들어가면 다시 조금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든다든지 하면은 8mm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콜레스테토미를 하면은 한 1cm가 10mm까지 늘어날 수 있죠. 인터널 헤파틱 바이덕트, 퍼스트 브랜치, 인터널 헤파틱 내에 있는 바이덕트는 2mm 정상이고, 세컨드 브랜치는 1mm까지 정상입니다. 또한 그 주위에 인접한 포탈 웨인의 그 두께, 폭의 3분의 1까지가 정상으로 관찰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7-11 룰이 있죠. 직경이 7mm 이상은 당당하잖아요. 11mm 이상은 특별한 배수 병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헤파틱 바이덕트를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리버도 레프트 로브를 보통 먼저 보고 라이트 로브 넘어가지 않습니까? 센트를 보고 센트럴 포션을 보고, 그래서 인터헤파틱 그 바이덕트도 그거는 이제 세컨드 브릿지거든요. 히그먼트 포탈의 3번으로 가는 인터헤파틱 세컨드 브릿지 1mm가 정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주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쪽 그 퍼스트 브랜치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시그먼트 3번에서는 하방으로 보이고요. 시그먼트 2번에서는 상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덕트가 늘어나 있나 안 늘어나 있나를 같이 관찰하셔야 되고, 우리가 리버스 볼 때 포탈 벤 프레싱의 습관이 관찰하지 않습니까? 요 인터헤파틱 바이덕트도 같이 프레싱하면서 같이 보는 습관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좀 이쪽인데 밑으로 내리면은 인터헤파틱 그 CBD를 관찰할 수 있는 그 뷰라서 같이 그냥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다음 시그먼트 2번에서는 상방으로 보인다는 거. 여기서 시그먼트 2면은 프로를 좀 더 동쪽으로 슈피리어 쪽으로 올리면 지금 2번이 나오죠. 2번이 나오면 반대로 여기 쪽으로 이렇게 인터헤파틱 바이덕트를 관찰하셔야 되고, 4번도 강업 쪽으로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센터 쪽으로 옮기셔서 라이트 서브 포스탈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가 어딥니까? 라이트 포탈 벨을 만나는 확률입니다. 요 상방에 이렇게 인터헤파틱 뼈도 이렇게
압류되는 기가 이쪽에서 관찰 이렇게 여기는 직경이 내각 직경이 2mm까지가 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오른쪽으로 프로브를 환자의 오른쪽으로 프로브를 옮기면서 관찰하시면은 그 세그먼트 여기를 빠졌는데요. 5번 부분은 위쪽에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길게는 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잘 관찰되는 부위가 자꾸 같이 들리네요. 이게 그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P5, P8인데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그먼트 하방적으로 이렇게 요거는 아까 우리 라이트 레프트 함유 부위 있죠. 이렇게 뒤쪽으로 오셔서 포탈벤을 크로스해서 만나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포탈벤 앞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아까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약간 더 위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 포탈벤이 보이고 그 위쪽에 이렇게 CBD가 이거는 이렇게 스트라이트하게 보이는 거는 슈퍼임포션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슈퍼임포션에서는 CBD가 이렇게 스파이럴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환자를 요 뷰를 보시려면 레프트 테이크 비트스로 포지션 체인지 하시면은 CBD가 좀 스트레이트 그래서 쭉 내려가는 것도 관찰되고 또한 우리 프로브 진행 방향을 상부의 CBD는 5시 방향 그 다음에 컨퍼런스 쪽에는 10시 방향 템플러 바트 쪽에는 7 방향으로 돌리셔야 이렇게 관찰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데몬스트레이션이나 행전할 때 한번 직접 본인이 손으로 감각을 느껴보십니다. 네, 두 번째 판크라스 기본 스캔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크라스에는 먼저 에비 다이아메타가 근데 이거 다 예산을 외우기는 좀 힘든데 일단 한 2cm 정도 AP로 2cm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헤드나 헤드 쪽은 2.5, 한 3cm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드 쪽이 헤드 프락 쪽이 1mm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바디도 뭐 바디 헤드가 한 2c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테라트 더트는 판테라트 더트는 2mm 미만 튜블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한 1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모식도인데요. 이거를 지금 기억을 해놓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판크라스는 우리가 베슬로서 그 부분을 연결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에어타에서 셀리악 아트리, 셀리악 트렁크가 나오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커먼 헤파틱 아트리와 스프레닉 왼쪽으로 스프레닉 아트리가 분비되는 게 강맥이 오른 방향으로 분비되는 게 보입니다. 커먼 헤파틱 아트리는 헤파틱 아트리 그룹에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로 들어가는 게 요 CBD 쪽에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CBD와 메인 포탈 벤센스라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교되는 아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CBD 헤드 쪽을 거쳐서 요되는 아트리 쪽으로 올라가는 게 관측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에어타 앞쪽을 우리가 바디, 뭐 에어타 앞쪽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 버티브럴 바디 쪽 폭만큼을 판크라스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깥쪽은 테일이 되고요. 테일은 우리가 지가 이쪽으로는 스프레닝 베인 그리고 스프레닝 아트리 열어가다가 이렇게 사용하면서 또 스프레닝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디, 그러니까 에어타 오른편 쪽으로 IVC가 있지 않습니까? IVC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SMV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SMV가 스프레닝 베인과 만나서 SMV가 스프레닝 베인과 만나서 메인 포탈 베인에서 이거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넥은 그 SMV 앞쪽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IVC는 SMV가 여기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요 밑쪽으로 헤드의 판그라스 운치네이 프로세스는 그 IVC와 SMV 사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헤드 크라프라고 얘기해요. 헤드 크라프는 IVC 바깥쪽, 그리고 위쪽으로는 포탈베인,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요 위에서부터 보통 판그라스 관찰할 때는 리브 엘리베이터 롭을 창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닉 셀리악 트렁크가 분지되는 것이 보이고 바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내리면은 우리가 스프레닉 메인과 SMV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크 모양으로 된 전장제를 관찰할 수 있는 판그라스 보고요. 이쪽을 보고 그 다음에 롱티튜드나 스캔을 해서 이런 열탑의 상관관계, IVC와의 상관관계, 포탈빈 상관관계를 관찰하시고 비율적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리버의 레프트로입니다. 레프트로를 인도를 해서 내리면은 열타에서 셀리악 트렁크가 나오고 토마토 아트리가 스프레닉 아트리가 분지되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로 되면 여기가 바로 판그라스 바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골 옆에서 날개 모양이라고 시골 옆에서 요 부위가 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내리면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제일 중요한 SMV와 스프레닉 인 요거를 관찰하시면서 판그라스가 헤드, 넥, 바디, 힐. 물론 여기서 이쪽 끝이 다 보이는 건 아니죠. 또 프로브 각도를 바꾸고 해야 되지만은 이걸 IVC, 바디, 그 다음에 스토머입니다. 그래서 요 모식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심자분들이 이제 선호할 때 최장 판크라스 보고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노멀 판크라스도 이렇게 요 뷰, 지금 보여주는 뷰들을 다 잡을 수 있으면은 연결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요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트랜스퍼 스캐너로 다른 걸 볼 수도 있는데 같은 최장 체부니까 체부를 아까 말했다시피 에어타를 기준으로 긴장을 보여주기 그러면 에어타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뭐가 나옵니까? SE 셀리악 트렁크가 나오겠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겁니까? SMA가 나옵니다. 이 모양. 그러면 이게 스크린 게임이고요. 이 판그라스 바디 됩니다. 에어타 위쪽에 있는 건 판그라스 바디다. 그래서 요 뷰를 찾으시고, 물론 요 뷰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요 뷰는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옆으로 움직이면서 주의를 계속 관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식도는 이렇게 이걸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환자의 오른쪽으로 프로브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헤드가 바디보다 좀 더 두껍다 그랬죠. 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더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쪽에 벼슬들이 뭐가 있습니까? SMV 보이게 되고 그 판가라스 헤드 이게 넥 헤드 프로파 이쪽이 무신의 프로세스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트럭처 크게 4개거든요. 판가라스 뜻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요. SMV 보이고 토탈빈 연결되는 보이죠. 그 다음에 CBD 인테라 판가라스 CBD 관찰되고 이쪽에 보이는 것이 가스톱 조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빈 관광 구조 2개를 여기서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여기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신의 프로세스가 잘 보이죠. 여기서는 운신의 프로세스가 좀 이래 같은 최장의 다른 파트가 같은 에코게네스틱 원인인데 자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생고이 있고 플러스 헤드 쪽인데 운신의 프로세스가 좀 저에코로 보이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에서는 이게 저에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캔서라든지 특히 우리 IPMM 나중에 자주 얻어보지만 브랜치 타입 여기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스가 이전이 아닌지 그래서 이것도 보고 롱기튜드를 보면서 항상 두 가지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기 트루 메스인지 그냥 약간 떨어져 보이는 건지를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최장 두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SMV가 나오는 부분 좀 밑에 내려보시면 프로세스 잘 보이는 부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헤드도 롱지튜디널 스캔을 하셔야죠. 그래서 스캔을 하셔서 이 두 사진을 꼭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파란 선은 어떻습니까? SMV 포탈링 선상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게 RVC입니다. 이게 포탈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됩니다. 플러스의 맵이죠. 이게 운신의 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인지되는 이 두 개로 나눠진 걸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잘 나온 뷰고 사실은 좀 젊고 시인한 분들은 이 운신의 프로세스 굉장히 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반드시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 자, 여기서 또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RVC 일부 좀 보이긴 한데, 요 위에 보이는 거 보겠습니다. 포탈빔, 이 포탈빔이 이쪽으로 보입니다. 내리는 포탈빔이 위에 있죠. 포탈빔이 보이고 한가를 스테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랜스버스 끝까지 관찰하시고, 또한 앞에서와 같이 이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끝까지 내리는 습관을 들으셔야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장 테일 쪽 관찰하겠습니다. 우리 테일은 아까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어떻습니까? 이 스프레이 베인이고, 내용은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 건데요. 게스라든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블릭 스캔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최장 꼬리는 사람 몸에서 오블릭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스프레이 쪽으로. 그래서 오블릭 스캔 하시면 이렇게 최장 부부가 거의 다 잘 보이는 관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라이트 데콜트 체인지를 하면은 게스라든지 영향이 적게 되게 됩니다. 스프레이 베인 앞쪽에 있는 테일과 스프린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내가 또 특히 좋아하는 건데, 그 바깥쪽에 스프린이 있지 않습니까? 스프린을 윈도우로 해서 이 스프린이 베인, 아크릴, 조금 상방 쪽에 하방에도 약간 있지만은 상방 쪽으로 아까 스틸. 그래서 우리 슈파인이나 이런 데서 관찰을 못하는 거, 슈파인에서 오버릭 스캔해도 잘 안 보이는 것보다도 테일 쪽에 끝에 있는 거는 이 스프레이 윈도우를 해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아치 Y, 뭐 이런 거 테일 쪽에서 슈파인에서 잘 안 보이는데 표시 체인지 하니까 이렇게 하이퍼 앰프리언스가 완성되는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히 우리 판크라스, 리브도 마찬가지지만 판크라스를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체감 총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자간된 가스를 피하는 방법은 컴프레션, 표시 체인지, DB 스프레이션에서 리브를 소니 윈도우로 하는 경우 음수법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판크라스 헤드만 일부 보이는 것 같고, 뭐 거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톱 가스 때문에 이때는 컴프레션 하게 되면 위에 가스를 불려서 다르죠. 얘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크라스 바디하고 게이트도 보입니다. 이게 좀 더 좋아하는 거 있고요. 다음으로 포지션 세미 이렉트 차이는 우리가 스토머뿐만 아니고 콜론도 트랜스버스 콜론도 이쪽으로 많이 지나가거든요. 이제 그는 세미 이렉트하면 트랜스버스 콜론도 묻혀지고 스토머가 묻혀지고 하니까 그런 양으로 이렇게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좀 OS 한 분들도 이렇게 세미 이렉트 포지션 취하면은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기본이죠. 사실은 리버의 레프트 롤 윈도우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세미 이렉트 표시를 하면은 잘 보이겠죠. 그것도 기억하시고, 이래저래 해도 다 안 된다. 그때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물을 넣는 겁니다. 그 탈기법이라 해서 기포를 제거한 공기, 물을 이제 끓여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외래 진료하면서 물 끓여서 환자한테 500cc 먹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로 또 식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빨대를 꼽아서 물을 마시되 물만 마셔야 되지, 물하고 공기가 같이 마시면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빨대를 꽂아서 하는 건지, 저는 뭐 빨대가 없으면은 이제 환자한테 설명합니다. 물컵에 좀 500cc
컵을 물에 물을 주면서 입을 완전히 대서 공기를 안 마시고 물만 그냥 마시라고. 그래서 마시고 한 5분 10분 뒤에 그래 뒷부가 좀 생기니까 아무래도 보강부분 보면은 환자를 앉혀서 보면은 그게 스토막에 물이 퍼져서 물이 다 차기 때문에 폐일 쪽이 특히 잘 보이는 부분이 폐일 쪽 아닙니까? 폐일 쪽이 잘 보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스캔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특별한 몇 가지 질환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스트라바틱 플랫도프 이시아시스 히빈 스톤. 자 여기 이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 어떻습니까? 이게 집이 내에 약간 이게 스톤인지 뭐든지 이렇게 보이고 내려오는 CBD가 지금 좀 늘어나 있고 안에 고개니 모텔이 보이고 그것도 섀도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CBD GB 스톤 GB 스톤이 오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뭡니까? 우리가 메인 포탈 게임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라이트 헤파가 그리고 CBD가 굉장히 늘어나 있고 한가로 사진 쪽이죠. GB 스톤 섀도우를 관찰했습니다. 굉장히 뭐 절묘하겠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이제 30%는 GB 스톤이 보통 이제 밝은 스톤도 많고 있기 때문에 뜻대로 없는 경우도 있고 소닉 섀도우가 없는 10%는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약간 늘어나 있다든지 뭐 다른 임상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항상 초음파를 보면서 의심을 하시고 다른 질환이 있는지 아닌지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같은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탈베인 쪽에 CBD 굉장히 늘어나 있죠. 1.2cm 이렇게 괜히 버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CT상에서도 CBD 내에 스톤 배송이 보이고 CBD에 늘어나 있고 스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리버 내에서 이런 에프게니 모텔을 보는 대표적인 질환들인데요. 스톤이 있고 파렌카메시페이션 그리고 에어 이모빌리아 그리고 조금씩 양상이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스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위크하지만 스트롱 앵커와 코스테도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발덕트가 보통 이래 되면은 릴라테이션 되겠죠. 페리페럴 발덕트는 그리고 디펜던트 포션에 픽스된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파렌카멜 발덕트와 관계없이 리본에서 우리가 흔히 사실 관찰되거든요. 흔하게 관찰되는 건데 좀 스트롱 앵커고 그 발덕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덕트가 대신에 당연히 안 보이겠죠. 트랙마이크처럼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는 보통 우리가 마을께서나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섀도우가 좀 약간 더티하게 더티한 인간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는 뭐 인간 같은 점이 않지만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탈베인 경로상에서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훨씬 체인지하면 변하겠죠. 에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은 좀 보기 힘든데 그런 시네시스, 콜란자이티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콜란자이티스 달려서 되고 우리가 센트럴은 발덕트가 잘 보이지만은 사실은 페리페라로 가면은 발덕트, 에코게닉 아니면 발덕트 트랩라인 전상 이런 구조물들이 보이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경우거든요. 여기 보인다든지 그러면 저 센트럴 발덕트라도 발덕트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안에 대충 이런 게 신대는 흩어져 신대는 이런 열실상이 보입니다. 저파 보다가 이런 보이면은 이런 게 아닌가 반드시 제가 일정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콜레도칼 시스트가 있습니다. 콜레도칼 시스트는 드물지만은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그 AUPBD, Union of Pancreatic Biliary Duct.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아까 해부학에서 보셨지만은 그 CBD와 펑크리드가 만나서 이제 듀오데듐 앰뷸러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만나서 앰뷸러 쪽으로 빠지는 게 보통 정상적으로는 10cm까지가 노멀로입니다. 노멀로인데 요게 이제 실제 10cm도 안 되죠. 10cm 늘어났을 경우에 이제 그 팡크레 덕트가 발 덕트 쪽으로 역류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나 이런 이상으로 그 CBD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팡크레 덕트와 발 덕트가 만나는 게 아주 어큐트 앵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역류가 덜 되겠죠. 근데 이게 한 50도가 그 만나는 50도 정도, 90도 정도 된다는 점은 역류가 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좋은 일사는 페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스 나타나는 되고 여기 GB고 CBD가 드러나는 거고 CBD가 드러나는 거 보이고 MRCP 상에서 전 CBD와 인터레파틱가 드러나는 타입 1이 침대는 타입 1 블레드 칼시스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블레드 칼시스트는 사실은 분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거는 뭐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런 환자를 보면은 또 이건 또 MRCP도 다 찍어야 되고 타입 5는 우리가 이거는 인터헤파틱만 증거하는 헤럴리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는 그냥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좀 한 번씩 넘을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걸 라이트 러버인데 굉장히 고개미 광고에 딱 들지면서 괜히 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 오산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아닌가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거는 칼라 초발되는 이런 테이크링 아티팩트. 결국은 이건 소양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아티팩트는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시스트가 우리가 1cm 이하의 아주 작은 1mm 이하의 아주 시스트가 10mm의 아주 작은 시스트가 있을 때 이렇게 게닉하게 포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시스트가 1mm 이상 돼야 이렇게 시스트가 보이기 때문에 보면은 아주 5m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mm 이하일 때는 아주 멀티플한 브라이트하게 나타나고요. 10mm 이상에서는 시스트 이렇게 했습니다. 1cm에서는 시스트로 양상을 그래서 이건 대부분 비나인 컨디션이고요. 그 빌레리 덕트와 커넥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빌레리 디지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DDX는 이제 아까 말씀한 캐롤리 디지즈 그럼 이건 캐롤리 디지즈는 빌레리 덕트와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외에는 멀티 헤파티시스트 이거는 뭐 아까 방금 봤던 민감 아티팩트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런 게 다음에 이런 환자를 보게 되면 아 이거 하마토마가 아닌지 한번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콜란지오 캔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콜란지오 캔서는 쉽게 얘기해서 인터헤파틱이든 이스트라헤파틱이든 발덕트에서 생긴 캔서죠. 대부분 90% 아데노신인데요. 그래서 인트라헤파틱 페리페랄 생긴 주로 메스포민이라는 페리페랄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캔서가 있고요. 하일런 쪽에 주로 생기는 주로 이거는 이제 인피드러티브 타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라치킨 튜머가 대표적인 게 제일 흔하고 그다음에 익스트라헤파틱 이제 CBD 주로 폴리포이드하게 생기고 인피드러티브하게 생기지만 CBD 쪽에 생기는 익스트라헤파틱 CCA가 있고요. 크로스페이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메스포밍, 페리더탈, 그다음 인피더러티브 폴리포이드 현상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클라치킨 튜머 거의 뭐 50% 정도를 40, 5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이트와 레프트 로브의 바이패션 부위를 만들기 때문에 양쪽 다 인트라베티 덕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거미상, 스파이더스 그렇죠. 거미상 병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거고 그래서 인도는 방금 했던 클라치가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베티, 디스탈 이스트라베티 순으로 클라치가 생긴다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흔한 것들은 이제 프라이머리 스크린 콜란자이트나 파라사이트 인фек션이 되고요. 주로 복통보다
갑자기 심해져서 집이 혼란적 캔서는 주로 이제 좀 있어. 물론 이제 게스폼이 하는 페리페럴 타입은 이렇지는 않지만은 좀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각각 케이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라이트 러브 5번, 6번 정도 되나요? 그쪽으로 아주 휴지한 비교적 연결 유지되는데 이쪽은 연계가 좀 애매한 이런 아기네스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이제 초음파를 칼라 초벌 대부분 하겠지만은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 베슬인지 디스플레이스 하는 베슬인지 덕트인지 초음파에서 프로가 안 뜨면은 페리페럴 덕트겠죠. 그래서 콜란지오 캔서는 특징적으로 바깥쪽에 페리페럴 쪽에 물론 다 보이는 건 않습니다만은 덕트가 되게 태시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HCC는 그 스파이터하기 때문에 펌프 사이라는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콜란지오 캔서는 이 트랙션 사이, 움브리케이션 사이라고 땡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HCC는 세드임을 정식하는 경우고 콜란지오 캔서는 그 주위에 커넥티비티 샤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바이브로시스가 돼서 그 트랙션은 나중에 커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움브리케이션, 땡겨지는 사이. 여기는 뭐 증명하지 않습니다만 뭐 쉽게 얘기를 들면 이런 식으로 땡겨지는 사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초음파에서나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HCC는 리버의 다이너미시티를 지금 특징적인 소개는 HCC와 하는 어떤 게 있습니다.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 그거는 이제 아트리 바이스 블러드 스프라이 받게 되는 건데 콜란지오 캔서는 아트리 블러드 스프라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깥쪽부터 약간 인핸스되면서 서서히 센트럴 방향으로 물론 해만점하고 양상이 다릅니다. 조금씩 바깥쪽 이런 또 오래 남아있는 이런 같은 되는 그런 양상을 보면서 HCC, 콜란지오 캔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리포이드 이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포탈 베인 발덕트 잘 안 보이죠 이제 보이고 어떤 메스 양상 보이는데 주위에 포탈 베인 안에도 침범되는 침범되는 아마 포탈 베인이 발덕트 안에 찬 이런 인프들의 블리포이드 그런 것들이 골라지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일부에 S6번 정도 되나요? S6번 정도 되나요? 6번 쪽에 이렇게 경계가 비교적 유지되는 이런 매스가 보이고 아테리얼 베이스에서는 조금 인핸스, 딜레트에서 좀 더 인핸스 되는 콜란지오 캔서가 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핸스, 아테리얼 베이스, 미니멈 인핸스, 포털 베이스, 마일드 인핸스 되고 올리포이드 양상은 확실히 그 인피데리티나 레스포인보다는 뭐 이용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런 거 나중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피데리티라는 익스트라 헤파틱 이쪽에 12경에 늘어나 있으면서 이거 스톤 아까 봤던 우리 스톤하고 좀 양상이 다르죠. 여기도 그렇고 일레귤러 하면서 주위에도 이렇게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인피데레이션 된 걸로 인필트레이스 타입으로 콜란지오 캔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맹곡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그 11인 내에 이렇게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인핸스가 잘 안 되지만은 좀 더 주위 쪽으로 요술원 쪽으로 인핸스 되는 익스트라 헤파틱 콜란지오 캔서 케이스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CBD에 디스탈 CBD 생기는 형태 중에 제일 흔한 그러니까 그 폴리포이드도 있지만 폴리포이드는 이유가 좋은데 인피데리티가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인피데리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CT 바인딩도 다일레이트도 있어요. 두고 갑자기 있었더니 없어지고 CT 상에서요. 주위 쪽으로 인스크림 되는 이런 양상이죠. 콜란 CBD 캔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더들이 마지막 디지전인데요. 사실 이것도 종이 드문데 저도 이제 한 케이스를 봤습니다만 이런 리브에 우리가 리브
심플 시스트는 굉장히 흔히 봅니다. 근데 시스트 안에 이렇게 우리가 물론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들 안에 세테이션이라든지 뭐 해머리지 데브리 같은 게 있으면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노즐 같은 메시지들이 있으면 시스트 아데노마나 아데노시가 아닌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리면서 때문에요. 그래서 CT MR D2 사진에서 이렇게 DDX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중년 여성에서 많고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그래서 이런 사실 리뷰의 시스템인데 심플 시스템가 아니라면 반드시 한번 CT를 찍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팡크라스 쪽 디지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간혹 볼 수 있는 거죠. 오토이뮨 팡크라타이티스. 크로닉 팡크라타이티스 일종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팡크라타이티스 캔서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초음파 CT상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초음파에서 보면은 이 오토이뮨 팡크라타이티스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팡크라타이티스 하이퍼 에코게닉하게 저 에코로 이제 빡빡해진다는 게 굉장히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존디스 심하게 나타나고 또 존디스 웨이트로스 노지야 간혹 보통 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CT는 소시시스 우리가 CT 지역은 CT 표면이 약간 통통하게 되네요. 그런 인덴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빡빡한 이런 나타나면은 어떤 팡크라타이티스 지내야 되고 이때 뭐 존디스라든지 콜란자이티스 심통이 생기는 이게 뭐 어느 생각해서 CBD를 눌려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이 염증이 팡크라타이티스 오토이뮨 이 염증이 CBD도 같이 비슷한 침범되기 때문에 그 존디스가 있습니다. 그 진단하려면 ERCP라든지 NL 보면은 여기도 캔서가 구조되고 특히 오토이뮨이니까 IgG4가 적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서 DDX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큐트 팡크라타이티스 보겠습니다. 어큐트 팡크라타이티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로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팡크라타이티스 폭증경 심해오면 주위에 일리오사라든지 심해지기 때문에 팡크라타이티스를 잘 볼 수 없는데 또한 30% 정상 초음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의심되고 할 때는 CT 찍어보기 전에 팔로우 할 때는 또 초음파를 봐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역시 췌장이 급성으로 붓게 되죠. 근데 아주 뭐 해파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때만 생기고 주위에 플루이드 클래시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경계가 불명한 지점도 있고요. 에코가 또 췌장 실제 에코 감소되기도 하고 덕트부터 패션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늘어나도 그런 소시 세이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막방하는 그래서 그걸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성 췌장염은 코로니 알코올릭스나 이런 게 생기는 췌장염이죠. 우리가 옛날에 배워줬다시피 이렇게 팡크레 덕트 굉장히 일렉일하게 늘어나는 게 특징이 기본이고 실질은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췌장 실질의 이런 덕트 쪽으로 칼시피케이션이 흔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로니 팡크레타이티스의 특징적인 소견이고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 역시 또 메스가 있는지 아닌지 항상 우리가 메스 있을 때 덕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메스 있을 때나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아주 덕트가 딜라테이션이 아주 일렉일렉하고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것까지 있는 걸로 보할 수가 있고 그런 걸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도 많이 못 봤는데 종기 형성형 메스 포밍 그런 팡크라타이티스 주로 이거 헤드 쪽으로 말씀이 이렇게 생기면 있습니다. 메스가 있으면서 더블 덕트 스프레닉도 늘어나 있고 팡크라타이티스도 늘어나 있고 더블 덕트 사이 보이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일단 캔서인데 이제 코로니 팡크라타이티스 변경 중에 이렇게 보이긴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단 내리면 결국 변형이 한다든지 GH939 MRI하고 양상을 찍어서 이제 초음파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진단이고 돕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팡크라틱 캔서. 캔서는 이제 헤드 쪽에 제일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에코익한 일렉이란 가진 하이퍼에코익 메스로 관찰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하이퍼 바스쿨라합니다. 그리고 이 헤드가 운신의 돌생이 덕트가 되죠. 막혀서 덕트가 잘 보이죠. 그다음에 하늘에서 앞으로 될 수 있고 여기도 또 덕트가 나타나죠. 요거는 덕트 아데노 CA라서 칼라 초음파나 특히 다이나믹 시트를 찍어보면은 하이퍼 바스큘라 근데 이제 여기가 대두되는 건 엔도크라인 튜머, 엔도크라인 튜머가 대부분 하이퍼, 저 에코로 보이지만은 칼라 초음파에서 혈관들이 잘 보이기 좋으면 그다음에 다이내믹 CT상에서 아주 베리 얼리 페이스에 인메스되는 양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캔서와 엔도크라인 튜머는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도크라인 튜머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 MN1과도 관련이 있는데 란타국이 될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다이바스큘라 서컴스크라이브도 있고 인슐리노마가 제일 인슐리노마가 제일 편하죠. 이런 양상으로 일단은 판크레아스는 메스가 디지즈가 있다 없다 알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려가서 이런 이 뭔지를 좀 더 공부하시면서 물론 판크레아스는 CT나 MR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자꾸 보시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한 표 나중에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이제 뭐 또 여기에 지금부터는 시스틱 네오플라즘에 대해서 네 가지 질환들에서 설명드리겠는데 또 이외에도 뭐 슈도시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질환 특히 초심자 입장에서는 저도 초심자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췌장 장외성 난성균 SCN이라는 거죠. SCN 이렇게 벌집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중간에 센트럴 스카도 보이고 그래서 주로 노인 여성, 제일 쉽게 생각하는 할머니 기억할 수 있는 SCN 할머니, 바디나 텔 쪽이 좀 바디 쪽이 좀 좋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센트럴 파이브로티스카, 카시피케이션, 그리고 파트레드가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틱 메스가 있는데 이런 나이라든지 이런 게 맞다면은 먼저 제일 SCN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진단은 CT나 특히 MR을 찍어서 정확한 시스트 모양, 모델 모양을 관찰하셔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CN은 여러 가지 폴리시스트 나타날 수 있고, 허니컴, 벌집 모양 나타날 수 있고요, 올리고시스틱. 여기에 뭐 올리고시스틱 7개 미만의 시스트 모양을 올리고시스틱 하는데 2개짜리도 올리고시스틱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짜리 정도 나와 있는 것도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에 CT상이고 MR상 좀 더 정밀하죠. 중간에 센트럴 스카도 보이고 오늘 어떻습니까? 벌집 모양을 바꾸면 MR상 올리고시스트가 몇 개 보여가지고 센트럴 스카와 증명하시피 수 없지만은 이런 모양이 보면은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MCN과 구분되기에도 시스틱이라도 이렇게 인덴테이션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근데 좀 이따 보면 MCN은 아주 스무스한 그래서 SCN과 MCN 구분감을 거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MCN, 췌장 정맥성, 유신을 분비하는 네오플라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벨과 바디 쪽이 나옵니다. 중년 여성. 아까는 SCN은 노년 여성이었죠. 중년 여성이 나오고 만약은 괜찮아요. 주로 시스타이즈가 2cm 이상 크다든지 뮤랄로들이 아주 시익하다든지 페리페랄 크시페이션이 있다든지 시스 내에 너들이 있다든지 주위에 인적장기 메스를 이렇게 쓰면은 이런 식될 수 있는 높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유니로필라에서 멀티로필라까지 있고 라운드 스무스 마진 그렇죠. 다 스무스 마진이죠. 그 다음에 뮤랄로들도 있고 페리페랄 크시페이션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CS는 센트라스 크시페이션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 현상인데 굉장히 많이 스무스하죠. 아까 비해서 스무스한데 안에 유랄러들도 보이게 되고요.
그냥 그 SCN하고 다르게 이렇게 좀 누들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면은 MCN을 치면 여기도 월드에 누워서 이렇게 여기도 그냥 단순 대신에 구분된 게 아니고 이렇게 유난 누들처럼 누워서 그리고 월이 바깥쪽 월이 스무스하죠. 이럴 때는 그 나이가 중년 여성이다. MCN 그 다음에 SPT, 솔리드 슈더 파퓰러리 튜머. 요거는 이제 저는 여자들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다 나이대가 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연장은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헤일과 헤드에 생길 수 있는 헤일에 좀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말로 붙어서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치가 리섹션을 해야 되고요. 이런 안에 그러니까 시스템에 여러 가지 60 라운드하고 식한데 여러 번 보면 무슨 MC는 드시면 되지만은 나이가 또 젊고 계획적이고 이러면은 여기는 이런 노드하고 가시피케이션도 보이고 하니까요. 나이가 차이가 나면은 SPD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IPMN도 있습니다. 인터파퓰러리 유시너스 인터파퓰러리 이거는 주로 남자 특히 노년 남성에서 헤드가 메인 사이즈이고 여기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타입, 브랜치 타입과 메인 덕트 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컴바인드 타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피를 받다 쪽 미실이 형성돼서 빠져나오는 내시경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주로 헤드 쪽이 많다고 그랬죠. 헤드 쪽이나 그래서 여기는 우리 아까 SCN에 뭐하고 비슷합니까? 허니컴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드레싱을 해서 방안에 덕터, 인간의 인터방안에 덕터 늘어나 있다 없다 이런 거 여기 이제 헤드 쪽이라면 오히려 남자다 이러면은 IP, MN을 브랜치 타입 IPN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스키마틱 편인데요. 그래서 바이덕트 타입은 멀티플로 생길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커넥터 커뮤니케이션하고 헤드에 주로 잘 생기고 이런 클럽 핑거, 플레어본 핑거 이런 모양 보이면은 IPMN을 보시면 되고 메인 덕트는 덕트 같은 퓨처 플레이션 되고 말을 던지고 그래서 이것도 다른 강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IPMN에 있을 때 하이리스크와 워리스크 있죠. 하이리스크는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obstetrics, 그다음에 솔리드, 인핸스드, 솔리드고 인핸스드 경우 메인 덕트 다이아메터가 10mm 이상입니다. 워리스는 OS 9mm 이하이고 시스터 30 클 때, 한칼 타임 있을 때 다개 못하시다가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저 췌장에 시스틱 튜머가 있을 때 이제 DDS 질환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유니로키를 할 때는 제일 흔한 거 뭡니까? 아까 시스트 중에 제일 흔한 거는 슈도 시스트입니다. 슈도 시스트도 있고 이거는 뭐 병력을 반드시 들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MCN 단방형이고 월이 스무스입니다. MCN. 그런데 아주 드물게 그 티피컬한 유니로킬한 SCN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렵죠. 하지만은 뭐 다른 양사가 다 팔로우하면서 해야 되고 이런 때는 MPN을 해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시스템 대부분 아주 작게 모여있다. 거기 뭐 SCN 노년 여성 뭐 중년 이상의 노년 여성 SCN 그 다음에 매크로 시스템 MCN, IPN의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인덴테이션도 있고 이러면은 SCN도 그 다음에 시스템에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다. 그러면은 IPMN, SPT도 아까 그런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 튜머, 아데노시에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슬라이드 많이 해가지고 좀 길게 끊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의 이제 긴 강의입니다. 강의 슬라이드가 아주 내용이 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메일로 내일 보내드립니다. 그걸 열심히 보시고 또 유튜브를 한번 통해서 강의 내용을 반복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하겠습니다. 모델 좀 준비하시고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준비할 때까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해서나든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또 강의 내용 아니라도 질문 선생님. 만약 집이 폴립이 있을 경우에 네. CT를 찍으려고 이제 금방 보내는 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아 그렇습니까? 아 집이 폴립이 있는데 결국 이제 집이 폴립 같은 건 사실은 뭐 집이 찍을 CT가 필요 없죠. 이제 결국 문제는 폴립이 아니고 혹시 집이 캔서라든지 이런 게 의심되는 경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지만 첫째 중요한 거는 제가 봐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크기가 1cm 이상 되거나 그 다음에 베이스가 브로드 베이스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 에이지가 중요하죠. 에이지가 올드해질 때는 CT를 찍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추적 관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분한테 CD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질문 또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 없으면 그러면 조금 이따 라이브 할 때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라이브 준비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비밀.